세계에서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한 최고의 아시아 선수. 이런 그를 타고난 천재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나 그는 헝그리 복서였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집념의 사나이다. 1978년 12월 17일 필리핀 부키드논주 키바웨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파키아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살림 때문에 5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어른들 사이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도우며 생계를 도와야만 했다. 그 당시 필리핀은 내전 중이었고 정부군과 반란군들의 자비 없는 혈전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집 근처에서 군인들의 무자비한 살상을 목격한 파키아오의 가족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사랑가니로 이사를 가게 된다. 당시 파키아오는 사랑가니에서 신문물을 처음 접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산속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자동차, TV 등을 접하고 무척이나 놀랐다고 한다. 이렇게 신문물을 접하며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난했으며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펴 집을 나가면서 결국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퇴를 하고 거리에서 도너츠를 팔며 어린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가족들은 삼촌네 얹혀 살게 된다. 평소 이소룡과 무하마드 알리와 같은 격투가에 관심이 많았던 파키아오를 본 삼촌은 그에게 복싱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렇게 복싱을 시작한 파키아오는 신발조차 없어 맨발로 조깅을 하고 글러브 또한 수제로 만들었지만 자신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라는 생각 하나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낸다. 당시 그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 후 마을에서 치르는 경기마다 계속 우승을 하는 파키아오. 한 번은 민다나오 오픈 토너먼트에 출전해 일주일 동안 매일 경기를 치를 정도로 치열하게 복싱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가 받은 파이트머니는 단 100페소. 때문에 그는 복서가 돼서도 철공소에서 일을 병행해야 했다. 결국 13살이 되던 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3일 동안 보트를 타고 마닐라로 밀항을 하게 된다. 오직 더 큰 복싱의 세계에서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마닐라로 간 파키아오. 지인 하나 없는 그곳에서 그는 국가에서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아마복싱팀에 합류하여 밤에는 체육관 링에서 잠을 자면서 훈련과 경기를 반복. 이렇게 14세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아마추어 시절 2년간 60승 4패의 엄청난 기록을 남기게 된다. 파키아오는 빨리 프로복서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프로복서의 자격 나이는 18세. 당시 16세였던 파키아오는 자격 미달이었으나 18세로 나이를 속여 결국 라이센스를 따고 프로복서가 된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프로가 된 그는 매 경기 전 개최량 때마다 바지 주머니 속에 무거운 물건을 넣어 무게를 늘려 경기에 임해야만 했다. 초기에 그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해 무조건 휘두르는 공격을 하며 전진하는 복서였다. 이는 오로지 가족의 생계를 위한 도끼였으며 이런 그의 도끼는 상대가 덩치가 크던 작던 상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주먹을 내지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런 파키아오에게도 회심의 무기가 있었는데 사우스포 스타일인 그는 회심의 왼손 돌주먹을 가지고 있었다. 어릴 적 삼촌이 만들어준 수제 글로브를 끼고 계속해서 나무를 치며 단련한 결과였다. 그로 인해 스타일은 단순히 주먹을 내지르는 것이었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왼주먹이었고 이 주먹으로 그는 데뷔 첫 해에 11연승을 하며 승승장구를 하게 된다. 하지만 1996년 2월 러스티코 토레캄포와의 경기에서 3라운드 바디를 맞고 충격의 KO패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파키아오는 한 번 졌다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파이트를 하였고 이후 연승을 이어간 그는 데뷔 2년 만에 동양 타이틀을 획득하게 된다. 1998년 크리스마스 이브 파키아오는 WBC 플라이급 타이틀을 노리고 태국으로 원정을 간다. 당시 챔피언은 차차이 사사쿨로 33승 1패 26KO의 전적을 기록한 강자였다. 그러나 승리의 굶주린 파키아오는 그를 8회에 스톱시키고 드디어 8체급 석권의 첫 번째인 WBC 플라이급 챔피언에 오른다. 하지만 1999년 매드고엔 싱슈얼라에게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된다. 이 당시 이미 플라이급에서 체중 조절에 어려움을 겪던 파키아오는 이를 계기로 슈퍼 벤턴급으로 2체급을 월장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무리하게 체급을 올린 파키아오를 보고 무모하다고 했으나 그는 이런 사람들의 걱정을 6번의 대결에서 KO승을 하며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게 된다. 체중을 그렇게 올렸지만 풋워크와 스피드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올라간 체급으로 인해 오히려 파워가 더 증가해버린 말도 안 되는 사기 캐릭터가 된 것이다. 이후 파키아오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2001년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참고로 그가 미국으로 진출하기 전 한국 선수들과도 경기를 치렀던 적이 있었는데 1996년 이웃기, 1997년 이성열, 2000년에 최승곤과 붙어 KO승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로스앤젤레스에 온 파키아오는 와일드카드 복싱클럽에서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버릴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프레디 로치. 전 프로복서이자 미구엘 코토, 버질 힐 등 유명한 세계 챔피언들을 키워낸 명 트레이너였다. 그는 전성기 때 세계 타이틀 욕심에 당시 트레이너인 에디 푸치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경기를 이어가다 성과를 못 내고 은퇴를 한 비운의 선수로 후에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는 선수 당시 에디 푸치의 말을 듣지 않은 자신의 탓이라고 본인이 말한 적이 있다. 프레디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55kg의 어린 필리핀 소년의 펀치를 받아보고는 단번에 그의 트레이너를 맡게 된다. 이에 사람들은 그의 결정에 의아해했지만 프레디는 파키아오가 제2의 무하마드 알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파키아오는 자신을 받아준 프레디를 신뢰했고 이 둘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면서 파키아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당시 미국 시장은 듣보잡 동양인인 파키아오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2001년 6월 당시 IBF 슈퍼 벤텀급 챔피언인 렐로 호놀로 레드와바는 도전자가 없어 고민이었는데 상위 랭커 5위까지 모두 경기를 마다하자 당시 랭킹 6위였던 파키아오에게 대전을 요청하게 된다. 드디어 기회가 온 파키아오. 불과 경기 2주 전의 제안이었지만 이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선수를 소개하는 아나운서가 파키아오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파키아오의 인지도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Tail of the tape for Lisanola Ledwaba against Manny Pacquiao. I'll get it right. Pacquiao. 프레디를 제외한 이 경기를 지켜보는 모든 이는 레드와바의 압승을 예상했다. 하지만 파키아오는 무서운 기세로 레드와바를 몰아붙인다. 결국 6라운드에 다운을 당하는 레드와바. 그의 얼굴은 어느덧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전의를 상실한 듯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오직 자존심이 그를 일으켜 세울 뿐. 이후 파키아오는 또 한 번의 다운을 얻어내면서 6회 KO승을 이뤄낸다.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동양인 파키아오는 이 경기로 인해 세계 복싱계에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된다. 그 후 2001년 11월에 벌어진 아가비토 산체스와의 IBF, WBO 통합 타이틀전, 로우블로우와 버팅 등 각종 반칙으로 얼룩진 이날 경기를 무승부로 끝내면서 파키아오는 2001년을 마감한다. 다음에 미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4전 전승을 이어가던 파키아오는 바로 패더급으로 월장. 2003년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와 일전을 벌인다. 당시 바레라는 에릭 모랄레스, 후안 마누엘 마르케즈와 함께 멕시칸 3인방이라 불리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최전성기 복서였다. 하지만 기세등등한 파키아오는 경기 내내 쉬지 않고 펀치를 내지르며 바레라의 정신을 빼놓았고 11라운드 이를 지켜보던 바레라의 트레이너가 결국 경기를 중단시키면서 승리를 따낸다. 이때 바레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으면 트레이너가 그를 안으며 눈물을 보일 정도였다. 이렇게 파키아오는 당시 패더급 최강이라 불리던 바레라를 이기면서 챔피언이 되었고 세계는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2004년 5월 8일 파키아오는 후안 마누엘 마르케즈와 WBC, IBF 패더급 타이틀을 두고 맞붙는다. 이날 파키아오는 1라운드에만 무려 3번의 다운을 빼앗았으나 마르케즈의 무서운 뒷심으로 인해 결국 이날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게 된다. 파키아오는 작은 체구이지만 쉬지 않는 펀치 연타를 날릴 수 있는 엄청난 체력과 묵직한 왼손 한 방을 무기로 한 거친 야생마 같은 스타일로 기교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펀치의 한 발 한 발에는 절실함이 있었다. 오직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그러한 절실함이 파키아오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실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2005년 에릭 모랄레스와의 경기에서 파키아오는 그가 자랑하는 왼손 한 방에 의지하지만 모랄레스는 파키아오의 이런 단순한 패턴을 파악하며 치명타를 입지 않는 선에서 방어와 회피를 이어갔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조바심이 난 파키아오. 무리한 공격으로 허점을 드러내며 모랄레스에게 유효타를 계속 허용. 결국 이날 파키아오는 패배하게 된다. 복싱은 의지와 절실함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다양한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경기였다.
이 경기를 본 프레디는 단순 연타와 왼손 한 방에 의지하는 파키아오의 스타일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하게 되고 오른손을 왼손과 같이 강력하게 쓸 수 있게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한다. 왼손은 쓰지 않고 오로지 오른손만을 쓰게 하는 집념의 훈련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맞춤 훈련을 통해 파키아오는 오른손의 파워가 올라감과 동시에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엄청난 체력과 푸더크를 기반으로 강력한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기관총을 난사하듯 사정없이 퍼붓는 콤비네이션인 일명 속사포 스타일을 완성하게 된다. 이는 거의 상대를 팬다 라고 묘사해도 좋을 만큼 무지막지한 공격으로 그와 붙은 상대방의 얼굴은 대부분 말 그대로 피떡이 되는 진풍경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파키아오는 2006년 1월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에릭 모랄레스에게 도전을 하게 되고 완벽한 복수를 한 파키아오는 그간의 고생과 희열을 되뇌이며 오열하게 된다. 그 후 11월에 모랄레스와 3차전을 벌이나 그는 더 이상 파키아오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파키아오는 2라운드에 한 번, 3라운드에서 2번의 다운을 뺐으며 가볍게 KO 승을 이끌어낸다. 2007년 4월 호르헤 솔리스를 8라운드 KO로 이긴 파키아오는 같은 해 10월 바레라와의 2차전을 가진다. 1차전에서 패배의 쓴 잔을 마신 적이 있는 바레라는 이를 갈고 파키아오에게 덤벼드는데 둘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난타전을 하면서 관중들을 흥분시킨다. 하지만 판정은 파키아오의 승리로 돌아간다. 그 후 2008년 3월 마르케즈와 다시 붙은 파키아오. 초반부터 팽팽하게 맞선 둘은 3라운드에 파키아오의 레프트 훅에 정통으로 얻어맞은 마르케즈가 그대로 다운당하면서 균형이 깨지게 됐고 결국 WBC 슈퍼패더급 타이틀은 파키아오의 것이 된다. 경기 직후 마르케즈 진영은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3차전을 요구하지만 파키아오는 현 체급에서는 더 이상 빼먹을 단물이 없다고 판단, 라이트급으로 월장해버린다. 2008년 6월 28일 라이트급으로 월장한 파키아오는 데이빗 디아즈와 WBC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를 벌인다. 디아즈도 파키아오와 같은 왼손잡이 선수로 꽤 재미있는 혈전을 예상했으나 파키아오의 압도적인 경기력은 디아즈가 9라운드를 넘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경기는 그렇게 끝이 나게 된다. 이로써 파키아오는 1998년 WBC 플라이급 타이틀을 시작으로 2001년 슈퍼 벤텀급, 2008년 3월 슈퍼 패더급, 동년 6월 라이트급을 따내면서 4체급 챔피언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된다. 이때 이런 그의 거침없는 행보를 방해할 큰 산이 있었으니 그는 골든보이 오스카 델라 호야였다.